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살의 충이 오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꾀돌이 기질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그런 일들이 적성에도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지충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기거나 이성간에도 갈등과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도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9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 단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도 풍요로와 여유가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속하는 그런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자신의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는 불협화음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의 도움도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 많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확장 일로에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천동지충도 함께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천동지충이 함께하네요. 처음에는 무난히 잘 풀리는 듯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끝끝내 어려움도 따르고 불협화음도 따르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다툼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또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도 넉넉해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생활이 여유로워 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또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그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남들한테 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쉽고요. 또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천간도 충이 되고 지지도 충이 되는 이 충지충 기운에서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시비나 다툼이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상대편이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지충 기운에서는 가급적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장책인 그런 기운으로 다툼이 생기면은 결국 그 화는 자기한테 돌아온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다소 침체기 더 깊어져 가지고 때로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또 문서운이 약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연살의 자영이고요. 13일도 같은 경우이고 25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도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 그런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은 상당히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 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칫 미투 사건 같은 불미한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하루지만은 오히려 반대급부가 따르는 날이라 가지고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보다 윗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해 가지고 들어는 이실직고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망신살 기운이니까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아니면 취직, 영정 같은 영광이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여유를 느끼는 좋은 시기지만은,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정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젊으신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새사람을 맞이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6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18일도 같은 경우이고 말일 날인 30일도 역시 역마살의 자영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사로 갑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이런 일도 생기기 쉽고, 또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아니면 유학이나 이민 같은 원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나 선박,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많은 그런 하루이지만은,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타에 의한 그런 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이나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가 생기기도 쉽고,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20일도 역시 같은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이라 가지고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보관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복구나 보존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는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큰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개살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개삼합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죠. 9일 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그 21일도 같은 급살의 원진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래 사람들의 힘을 행사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조사, 감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급살 기운에서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기기 쉽고, 타지나 변두리 아니면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받게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불면 기운도 많이 포함이 되니까 바깥 활동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10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사라고 합니다. 수옥사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인경배는 상당히 능한 그런 시기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11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전설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뜻밖의 사건이 생기기 쉬운 그런 하루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이지만은 그 윗사람을 도와가지고 2인자적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는 이 전살 기운에서는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횡재수가 따르기다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24일도 같은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아니면 이민 같은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지살기운에서는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라 가지고 그동안 별렀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시기가 될 수 있겠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객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어울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했죠.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환경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9월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